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오늘 2024년의 1월 1일 첫 번째 날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한 사람의 어떤 큰 변화를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엄청난 부를 일구고 싶다라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세상의 눈을 떠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성장이 목마를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그런 사고의 틀을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은 맞는지 이런 불확실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변화하기를 포기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계속 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단계에 있다면 그 경험을 먼저 거쳐간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한 인물의 사례에 관한 책이에요. 바로 임승남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이름이라도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표지에 작가님의 스토리가 굉장히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책을 보면 에세이의 느낌을 담은 좀 감성적인 분위기의 표지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운데 그려져 있는 한 남성의 실루엣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실루엣이 원래대로라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만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실루엣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책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임승남 작가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크면서 어떻게 세상의 어떤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온 모습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180도 바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실루엣을 거꾸로 배치한 것에서 많이 느껴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이 평범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책의 디자인을 보면 이 제목이 금박으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금색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별한 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의미를 담았다라고 느껴졌는데요. 평범한 이름이지만 결국 그의 삶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개인의 삶도 각각은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삶이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표지 디자인이라고 느껴졌어요. 임승남 작가님은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종로, 동대문 이런 곳을 떠돌면서 도둑질을 일삼거나 앵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서와 교도소에 자주 가게 되고요. 그렇게 교도소 생활이 익숙해진 작가님은 시간이 흘러서 한 출판사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작가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얼떨떨해하면서 읽었는데요.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동상에 걸려서 하반신을 못 쓸 지경에 이른다던가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작가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계기와 출판사에서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작가의 그런 이후의 삶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도둑을 일삼다가 한 출판사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사실 교도소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한 권의 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책은 새 마음의 샘터라는 명언집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돼요.
사실 그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이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그 후에도 계속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교도소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지식인 청년을 만나면서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연의 중요성에 관한 건데요. 이 책의 작가도 어떤 그냥 교도소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인이었을 수도 있는 한 청년을 만나면서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인복이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만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기회들이 많은 인연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내가 유난히 인복이 많아서 이런 기회를 많이 얻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인복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콘텐츠를 충분히 쌓아서 누군가의 검색에 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작가가 새 마음의 샘터라는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그 문장들을 속으로 체화했기 때문에 그 청년 지식인에게 질문할 거리가 생겼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의 큰 변화는 누군가와의 인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연 또한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도전적인 삶에 대한 인사이트였는데요. 제가 책에서 정말 좋아서 발췌했었던 문장 두 개가 우연히 다 도전과 관련된 문장들이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무모하기 때문에 이처럼 삶의 도전은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도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도전이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작가가 정말 충실하게 실천해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문장이다 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야수와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니겠는가. 어렸을 때는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갔던 작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 책의 작가님의 사례를 보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우연히 나한테 다가왔을 때 사람은 의외로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끝내는 한 출판사의 대표가 되어서 사회를 더 낫게 변화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세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새해의 첫날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